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브라이튼 상대로 4대2 승리를 하면서 리그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단순히 3연승뿐만 아니라 경기력이 매우 좋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아모림이 어떤 것들을 신경 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바로 압박 상황에서 압박의 틀을 실수 없이 잘 짰다는 겁니다. 특히나 쿠냐가 압박 상황에서 혼자 좀 딸려 나가면서 전체적인 수비 틀을 깨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맨유 선수들 각자가 원칙을 되게 잘 지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세슈코가 공 잡은 선수에게 접근하고 있을 때 쿠냐가 먼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가고 나서 쿠냐와 브루노가 동시에 한 명씩 마킹을 합니다. 1대1 원칙이 깨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나머지 맨유 선수들이 대인마크를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4대4에 세슈코까지 추가된 5대4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발레바는 맨유 선수 3명에게 둘러싸여서 공을 잃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유가 허무한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본 원칙을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기에서 맨유 선수들은 무지성 압박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허무하게 뚫리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 브라이튼전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잘 잡혀있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지금도 이제 맨유 선수들이 어느 정도 1대1 마킹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루노가 덩크 쪽을 압박하러 가는데 이 스트라이커 웰백을 따라가는 선수가 바로 더리우트입니다. 이 얘기는 가장 최후방에 있을 스위퍼가 이 앞으로 왔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맨유의 지금 맨마킹 형태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이 정해놓은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리우트는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웰백을 눌러주고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번 브라이튼전에서 맨유 선수들의 이런 1대1 맨마킹이 매우 잘 정해져서 나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뭐 맨유 전체 플랜 A를 바꾼 건가요? 아니죠. 플랜 A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완성도를 높였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기를 하나하나 챙긴 게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맨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브라이튼 선수들한테 압박할 때는 기본적으로 1대1로 한 명씩 묶는 그런 원칙들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맨유 경기력의 저점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브루노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맨유가 수비를 성공하고 브라이튼 선수들을 좀 뒤쪽으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브루노가 수비 가담했다가 지금 사이드 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브루노가 자기 자리에 복귀한다고 하면서 빠져버리면 지금 브루노가 맨마킹하고 있는 선수가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루노가 재치있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빠져있지 않고 임시로 식스백을 구성합니다. 브루노가 사이드백 역할을 해주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수비 칸을 분배해서 잘 서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꽤 대처가 잘 됐다는 거죠. 이건 저는 연승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지고 있는 팀들은 이런 즉흥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맨유처럼 이미 2연승을 한 팀에게는, 그리고 선제골까지 득점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도 잘 챙기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오늘 공격수 쿠냐의 수비적인 압박, 수비적인 희생도 매우 눈에 띄는 경기였는데요. 지금도 브라이튼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쿠냐가 하프라인에서부터 빠르게 수비에 복귀해줍니다. 더리우트가 앞쪽까지 압박을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터백 쪽 공간을 채워주는 게 중요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쿠냐가 나는 공격수니까 수비 가담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마인드입니다. 어쨌든 쿠냐는 이렇게 민테가 치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비 가담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로보다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쿠냐의 이 슬라이딩 태클이 민테의 공을 뺐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민테의 진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태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쿠냐의 수비적인 마인드가, 또 쿠냐가 이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유가 잘 갈고 다듬어온 전방 압박 체계는 맨유의 추가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도 브루노가 바네케 쪽으로 압박을 가고 있을 때 맨유 선수들이 1대1 마킹을 잘 해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카세미르랑 발레바 거리가 좀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브루노가 발레바 쪽 길을 막으면서 압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네케는 발레바한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가 지금 2명을
마크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여기서 카세미루는 조금 더 공 쪽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1대1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루크쇼가 리터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컨택을 해주고 이 공이 카세미루 쪽으로 흐릅니다. 브라이튼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시퀀스에서 발레바의 위치는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챙겨서 카세미루가 전진하게 되고, 카세미루가 전진하는 상황에서도 발레바가 적극적으로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세미루의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카세미루의 슈팅이 굴절되어 들어갑니다. 맨유는 실수 없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켰고 그 와중에 브루노가 추가적인 몫을 했습니다. 브루노가 이득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카세미루가 2대1 수비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얻어진 공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은 발레바 한 명의 개인적인 실수가 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이런 식으로 같은 리그의 높은 레벨의 팀끼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맨유는 계속해서 이번 경기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던 게 유효했습니다. 세 번째 득점 과정은 더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원래 자기 자리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죠.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인 쿠냐는 매우 깊숙하게 오른쪽까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브루노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브라이튼의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공을 돌리게 되는데요. 유로가 은베모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가는 와중에 카세미루가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해서 유로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되게 유효하게 작용하는데요. 은베모가 공을 잡고 리턴 줄 수 있는 프리한 제3자가 바로 카세미루가 됩니다. 카세미루의 지원 움직임이 효과를 본 장면이고요. 카세미루는 공을 잡고 상대 선수를 끌어들인 뒤에 쿠냐에게 패스, 그리고 쿠냐는 이미 브루노 쪽 시야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잡지 않고 뒷발로 패스합니다. 이런 것들이 쿠냐의 개인 능력이 도움이 되는 장면이죠. 쿠냐가 지금까지의 경기에서는 간결해야 할 때 오히려 개인 능력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자기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결한 개인 능력 사용은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냐의 폭넓은 움직임이 또 맨유가 빠져나가는데 큰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브루노는 이 공을 잘 챙겨서 사이드 쪽 아마드에게 오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맨유가 수비할 때는 1대1 맨투맨을 잘 정해서 실수 없이 압박하고, 또 자신들이 공을 잡았을 때는 약간은 꼬임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압박을 잘 풀어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이어진 상황에서 이제 맨유가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맨유가 아까 아마드가 공 잡아서 앞쪽으로 전개하다가 결국엔 공을 뺏겼는데, 여기서 이 공격수들의 2차 움직임 보세요. 쉬지 않고 바로 압박을 시작하죠. 특히나 여기서도 쿠냐가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세슈코가 1차적으로 길을 막고 쿠냐가 또다시 한번 압박하면서 리터 쪽으로의 패스기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크쇼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터 쪽 길 하나 딱 열려 있는데 여기다가 주네? 오케이, 나도 압박 나간다. 이러면서 압박을 나가게 되고, 리터가 결국에는 루크쇼에게 컨택 당하면서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루즈볼을 달로가 챙겨서 앞쪽에 있는 세슈코에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슈코의 퍼스트 터치도 정말 좋았는데 뒤쪽에 헤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퍼스트 터치를 해놓습니다. 만약에 바로 앞으로 돌아서려고 했다면 공을 뺏길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 뒤에 세슈코는 바로 시야를 열면서 은베모 쪽으로 패스. 은베모가 슈팅하기 직전에는 또 아마드가 오른쪽에 띄워주면서 선택지를 하나 늘려줍니다. 여기서 주의 분산을 조금 시킬 수 있었고 은베모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저는 느꼈던 부분이 지금 맨유 선수들이 되게 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 없으면 팀적으로 헌신하면서 수비하고, 지금도 아마드가 어떻게든 선택지 늘려주려고 또 옆에 띄워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맨유에게 큰 장점을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맨유가 마지막 세기골 역시 상대의 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맨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전환으로 살렸습니다. 뒤로 떨어져 나온 볼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고, 여기서 또 브루노가 센스있게 흘려줬고요. 은베모가 이 공을 그대로 결을 살려서 완벽한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거의 다 비슷한 과정 속에서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유의 빠른 전환 속도가 빛났던 득점들이었습니다. 아무림의 축구 자체가 엄청난 점유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를 뒤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내지는 루즈볼이 발생했거나 압박을 가는 상황에서 공을 탈취했을 때 거기서 빠른 전환 속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는 아무래도 수만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인 능력이 조금 중요한데 세슈코, 은베모, 쿠냐 개인 능력이 갖춰진 선수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할 것은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거 플러스 실수가 나오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여러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맨유의 이러한 수비 원칙들이 잘 맞아떨어졌고요. 허무하게 실점하는 경우들은 줄어들고 맨유 선수들은 상대의 실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맨유가 득점했던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많이 뛰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맨유가 유럽 대항전 나가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체력적인 관리도 다른 팀에 비해서 더 난이도가 낮다는 거, 이런 것도 맨유의 플랜 A가 더 갈고 닦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